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었는데 대략 이제 어떤 총평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올해 대략 기조가 어떻게 될 건지, 또 기말고사 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일단 성적이실 거예요. 대략 몇 등급이 몇 점 정도가 1등급이냐 이제 이렇게 중요할 텐데, 일단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합해 보게 되면은 19점이 정도 넘게 되면은 1등급 컷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는 판단이고요.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점수가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19점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게 되면은 이걸 100점 환산으로 하게 되면은 76.8점이 1등급 컷. 그거 되게 낮은 거죠, 이거. 작년 같은 케이스랑 좀 비교하게 되면요. 작년 같은 케이스는 23점에서 왔다 갔다 한 폭에서 1등급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3점 차이가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이걸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90점을 넣으면은 1등급 컷. 올해는 80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만점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점수 저도 많이 취합하지는 못했는데 주변의 학생들 말 따르면은 아직 100점짜리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최고 점수가 대략 저희 반에서도 가장 잘 맞은 학생이 하나 정도 틀린 애들 한 30, 23점 거의 후반대 그 정도가 지금 최대 점수라고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튼 1등급 컷은 이 정도로 정해지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수강생들 인원수를 전체 점수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은 4월 25일 이후로 더 이상 아이들한테 성적이 안 와요. 그래서 이때 거의 마지막으로 성적 집계가 됐는데, 보게 되면 15명 이상 정도가 이미 시점 안에 컷 안에 안정권으로 든 것 같고요. 나머지 채점 아직 안 했거나 성적 안 좋거나 이런 학생들도 상위 그룹 안에서 분명히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 포함하면 아마 수명 이상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1등 컷 한 70%, 80% 정도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1등급 컷이 아니었을 때 2등급 컷인데, 2등급은 제가 섣불리 이번에 계산이 잘 안 돼요. 너무 성적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보게 되면은 거의 18점대 17점대 애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등 컷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2등급 컷 거의 100명 단위가 넘어가게 되는 2등급 컷까지 보게 되면은 정말 10한 2점 한 10점대 그 초반까지도 거의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2등급 컷이 되게 광범위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2등급은 중요하다기보단 그냥 전체 학교 석차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2등 컷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게 몇 점 이상이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등 컷은. 아마 아이들 자제분들에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시험에 어떻게 나왔나 보게 되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간 건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문제가 27문제가 모두가 다 작년에 비해서 모두 난이도가 상승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은 대략 한 7문제 정도가 대략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상승한 게 맞긴 맞습니다. 훨씬 더 고분화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특히나 화학 파트가 작년에 물론 어렵죠. 영동과면 화학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심화적인 부분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파트에서 화학 문제가 많이 좀 난이도가 상승이 됐고, 과학의 기초 파트는 제가 느낄 때는 작년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대신에 계산 문제가 어려지는 않았는데 좀 내용적으로 찾는 문제들이 좀 지엽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겠고요. 지구과학 파트는 작년과 거의 비중은 비슷하게 됐지만 역시나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구분화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우리 영동구의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중간에 끼어나요. 한 중간에 한 20문제가 전체 문제다. 그럼 대략 10번 문제, 12번 문제 그런 선에서 중간쯤에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배분해 놓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걸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시간을 다 보내요.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또 요번에 또 작년과 다르게 거의 서술형을 안 낸 지가 지금 영동과 지금 한 7년째 5년째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또 도입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난이도 문제 부채를 맨 마지막에 주관식에 도입을 했었는데, 이 객관식에서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은 이 서술형을 건들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시간 배분 같은 것들은 분명히 요번에 기말고사 때도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아이들도 주제를 해야 되겠지만 한 15분 정도는 항상 서술형을 풀 개념으로 시간을 남겨줘야 돼요. 무조건. 객관식에서 문제 시간 보고 그리고 문제 하나 풀 때마다 3분 이상이 넘어가면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뒤에 문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거기서 풀릴 것 같고 답이 나올 것 같고 계속 시간 보내다 보게 되면 5분 10분은 우스워요 정말. 그러다 보게 되면 뒤에 문제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아이들한테도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시간 관리 잘해라. 문항 시간 안에 못 풀면 넘어가서 뒤에 문제 풀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시간 부족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가 좀 중간고사 때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중 총평입니다. 자, 영동고 법칙이에요. 영동고는 절대 작년과 비교해서 쉽게 낸 적이 이제껏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페이지상이 부족해가지고 쭉 만약에 같은 유형으로 한 5년 전부터 쭉 나열을 하게 되면요. 문제 지문의 양이 2배 이상 늘었어요. 똑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파트들 때문에 영동고는 작년보다 항상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문제 풀어서 왔더라도 작년 문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비율 같은 거 중요하니까 쉽게 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동고 스타일상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어렵게 내십니다. 문제 하나하나 정말 고심하면서 문제 보면 알아요. 아, 이 문제 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룻밤에 밤 새셨구나. 얼마나 아이들을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문제가 보여요. 정말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정말 고민해서 문제를 내신 학교이기 때문에 요번에 나머지 있는 뭐 1학기 기말 2학기 고사들 모두가 다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쉽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좀 눈에 띄는 게 그래도 작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성적 분포는 낮게 나왔는데 올해는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지금 물론 성적 조사한 자료가 많지는 않아도 성적 비율이 너무 양분화됐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할 만한 애들은 하고 안 한 애들은 안 하고 그런 성적 비율이기 때문에 성적 분포가 정규 분포 쪽으로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점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거의 20점 컷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18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가 성적 조사하는 거 보면 11점 막 12점 막 그래요. 중간 영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배분화됐었고 아마 이런 영향을 줬던 게 문제를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멘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벌써 첫 번째 페이지 보고 하는 순간 뒤에 다 말려 들어가요. 약간 그런 문제들이 정말 머리를 엄청 쓰셨구나 시험지 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얘네 학교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보통이 아니구나 느낌 들었고 그래서 올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상당히 인원들이 정말 과반수일 거예요. 3분의 2 정도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기말고사 때부터 분명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상위권으로 끌어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이 중에 아이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해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아직 학교생활 적응 못하거나 아니면 영동고스러운 문제 적응 못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보면은 끌어올려줘야 돼요. 기말고사 때 무조건. 그래서 기말고사 다행히도 중간고사 때 봤던 시험 문제 주제들이랑 기말고사 때 봤던 시험 주제들이랑 연계성은 거의 없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요번 기회로 삼아서 올릴 수 있는 기회로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번 기말고사 이제 중요하겠죠. 시험범위입니다. 시험범위는 지금 3단원 통째가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단원하나 3단원 자체가 거의 90% 이상을 낼 거고요. 요 2단원 마지막 파트 원래 여기까지 중간고사를 봐야지 커리가 맞는데 영동고에서 요 파트를 빼셨더라고요. 요번에. 그래서 요 파트까지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해 정도는 이 반도체 파트, 요 파트를 빼고 그냥 1년 내내 진행한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요 파트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간에 3단원 이 파트 자체가 올해 1학기 기말고사 때 주된 시험 범위가 되겠고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범상치가 않죠. 역학, 생명, 지구. 그냥 물화생기 딱딱딱 다 먹고 들어가요. 이 파트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물화생기 1, 2랑 같은 내용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심화와 초반 쉬운 문제, 기초 문제와 심화가 없어요. 경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 맘만 먹으면은 고3거 문제 따다 썼다 하더라도 전혀 교육 과정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주제다. 그래서 요번에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말했거든요. 야, 요번에 중간고사 잘 봤다고 중간고사 못 봤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 그래서 너무 또 의기양양할 것도 없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년 내내 통틀어서 영동고에서 가장 쉬운 범위다. 근데 여기서 니네가 좌절을 했다가는 뒤에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냥 한번 적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못 봤던 애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도입해가지고 요 파트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 파트는 역학적 시스템이에요. 주로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이라 부르게 되죠. 요 파트가 연계되는 파트인데 그냥 대놓고 말하지만 계산 문항입니다. 계산 문항이고 영동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학교 물리 문제들은 딱딱딱 떨어지게 수치값을 내놓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낙하했다면 뭐 몇 미터 떨어질 것이냐 계산해라. 뭐 미터 값으로 써라. 딱딱 계산하는데 영동고 특징의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물리 문제가 비율적으로 해석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 몇 대 몇이 흘렀을 때 거리비가 몇 대 몇인지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율적인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겠고요. 역시나 이번에 서술형이 도입이죠. 만약에 물리 문제가 서술형 도입이 된다면 100%입니다. 자유낙하적인 운동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산해서 풀어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작년도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재작년에서가 난이도 높게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더 높게 올해는 그보다 더 높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 파트가. 이번에 킬러 파트로 물리 파트를 일단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생물 파트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세포부터 해가지고 뒤에 DNA, RNA 관련된 전사 번역, 단백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생명과학 1부터 해서 생명과학 2에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용과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심화의 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 문제 냈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출제를 내게 되겠고 여기서 서술형이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DNA, RNA 관련해서 염기설 찾는 거, 아미노산 번역 문제들 무조건 강추해 드립니다. 서술형 나온다면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문제를 그나마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지구과학 파트는 지구과학 1과 연계된 건데 이것도 범위가 정말 넓어요.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까지 모두 아우르게 되는 상호작용 관계에다가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판구조론이 뜨게 됩니다. 판구조론 문제는 전통적으로 모의고사 문제, 고3들이 풀게 되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변형해서 문제를 내세요. 상당히 고분화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제로 좀 공부할 때 모의고사 위주로 좀 이런 것 좀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좀 가닥이 보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지구에서 나온다면은 판구조론 파트에서 특정적으로 응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판구조론 파트에서 나온다면은 서술형에서 출제 비중이 있을 것 같다라고 미리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화학 파트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화학 파트는 안 들어가지만 그럼 쉽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전체 과학에서 중요한 물리, 지구과학, 생물이 다 들어가는 파트니까 아마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거랑 느낌이랑은 정말 많이 결이 다를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려웠구나. 요번에 영동고 준비하면서 물론 뭐 제가 평상시에 못 느낀 건 아니었지만 과학이 항상 뒷순이죠. 솔직히. 뭐 국영수를 먼저 해야 되고 과학이 좀 뒤에 따라오고 약간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이 파트, 이 통합과를 제대로 못하면 대학교를 못 가요. 이거 수능 과목이잖아요. 공통사회, 공통과학. 그래서 중간고사 때처럼 그 정도로 시간 배분을 가지고 그 정도 노력 가지고는 1등급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훨씬 더 시간 배분 더 쏟아내겠고요. 집중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올려줘야 될 분명히 필요성이 분명히 강조되니까 이 부분은 꼭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내용들 곧 이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주간식 항상 관건일 거예요. 주간식 아마 요번에 본 중간고사 주간식보다도 훨씬 더 배점도 높을 거고 훨씬 더 난이도 높을 겁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잡아먹을 거고요. 그래서 요 파트 꼭 연습하는 파트, 그 시간 주간식을 위해서 시간 배분 꼭 필요하다라는 거 요 파트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죠.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해요. 평상시는 그런 집에서 공부를 하느냐? 안 하죠. 아니, 못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예, 저도 압니다. 저도 뭐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이고 국영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 아는데 그냥 제가 읍수하는 거죠. 조금만 좀 시간 좀 할애 좀 해주세요. 조금 저한테 시간 좀 더 주시오. 이렇게 주세요. 좀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흐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 좀 활용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리가 좀 되고 있는 것 좀 알지만 만약에 대치동에서 수업이 만약에 6시라든가 뭐 수업이 오후 수업이 있거나 하면은 이 시간대 활용해 가지고 중간에 스카 같은 데 가지 말고 와서 1대1로 조교 배정해 주거든요. 와가지고 충분히 예약제로 클리닉 가능하기 때문에 클리닉 좀 활용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은 와서 따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결석시 동영상 보강인데 이 파트가 역시나 올해도 같은 과정이 반복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수업 결석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한단 말이 집에서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다 할게요. 혼자 다 풀게요. 뭐 숙제내 준 거 정말 착실하게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훑어봤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도. 물론 그걸 저거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무조건 참석해서 직강으로 수업 부탁드립니다. 와서 시험도 보고 혼도 나고 공부도 하고 암기하고 주지시키고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고요. 동영상 효과를 일로 보자면 직강의 효과는 100이에요. 거의 100대 1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강 너무 믿지 마시고 이 동영상 보강은 자기 모르는 거 찾아볼 때나 가끔 스킵해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수준으로 돼야 되지 이걸 가지고 면제부를 씌우는 거죠. 난 요번 수업 안 들었어도 동영상 다 들었으니까 난 할 거 한 거야. 아니요.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거. 정말. 그리고 저희 수업은 또 일주일에 또 한 번 있다 보니까 하루가 빠지잖아요. 그럼 보름이 날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꼭 직강 참석.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죠. 그거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뭐 특별하게 가족 행사가 있거나 그런 건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충분한 다른 사유 뭐 다른 학원 보강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말이에요. 국어 보강이 있는데 지금 저 가야 되는데요. 욕을 박아주랍니다. 정말. 그래서 자기 시간대 과학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업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제 수업 시간 자체가.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착실하게 요거 하나만큼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6월 21일 날부터가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나요. 그리고 집보가 남는데 이 사이에 저희가 이제 보강이라든가 개인적인 클리닉 보강 같은 거 전체 보강 같은 거 한 못 잡아도 2번, 3번 잡힙니다. 이 수업 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애들 꼭 보내주세요. 오면은 공부시킵니다. 공부하고요, 아이들. 그래서 요 보강 이후로 저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보강일 조금 잡힐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놓은 거는 대체 수업이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6시 그 다음에 이거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이거 오타가 났네요. 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6시에 저희 SNT 학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6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2시 각각 학원별로 있기 때문에 각각 해당 시간에 맞춰서 대체 수업으로 꼭 보강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커리큘럼인데 저희 3단원 자체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았어요. 3단원 파트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았고 일단 추가적으로 만약에 2-3이 2-3에 반도체 파트가 들어간다라면은 약간 커리큘럼이 조금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간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예, 조금 시험 끝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분기별로 좀 아파요. 그래서 항상 시험 끝난 다음에 다 쏟아붓고 아프고 또 2-3일 충전하고 또 쏟아붓고 아프고 1년에 4번 이렇게 아픈데 딱 이 시간대 설명회가 붙잡혀가지고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정말 저희 아이들 제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제 기준은 그거예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잘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1등이라도 성적 더 올릴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손과 발이 정말 닳도록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